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였던 적이요. 내가 더 베풀고 더 이해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했는데도 저 사람은 늘 저렇지 뭐하며 당연히 여겨버리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씁쓸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깊게 다가옵니다. 내가 괜히 잘해준 건가? 내가 너무 순해서 만만하게 보인 건가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건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심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4가지 큰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잘해줄수록 무시를 당하는지, 2번째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번째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을 정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지, 또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친절과 배려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왜 잘해줄수록 무시를 당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만만하게 보이는 심리 때문입니다. 늘 참기만 하고 싫다는 말을 못하고 언제나 양보만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뭐라 해도 참아주겠구나 하고 여깁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어려서부터 네가 저라 참아라, 어른 말 잘 들어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당해도 꼭 참는 게 몸에 밴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만만하다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2번째 이유는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성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당연히 받아야 할 걸로 착각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밥을 챙겨주고 먼저 연락하고 늘 이해해주면 상대방은 원래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이유는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세상에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받음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고맙다 한마디 없고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겁니다. 4번째는 자존감 결핍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안정돼 보일수록 그들의 열등감이 자극되어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5번째는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늘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나를 깔보거나 무시합니다. 6번째는 불안감과 엄격한 잣대입니다. 늘 경쟁 속에서 남보다 위에 서야 안심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도 가혹하고 남에게도 과도한 기준을 들이대며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지막은 습관적인 무례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친절을 고마움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버릇이 거칩니다. 대화 중에 자꾸 끊고 비웃고 상대 얘기를 흘려버립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모릅니다. 밥을 사줘도 도와줘도 챙겨줘도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작은 권한만 있어도 교만해져서 나이 서열 경험을 무기로 남을 깔봅니다. 남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래 나 때는 더 힘들었어 하며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즐깁니다.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 흉을 봅니다. 이런 특징들이 결국 무시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겪는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하거나 그건 구식이에요 하고 말하면 우리 존재가 쓸모없게 된 것 같아 상처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꾹 참고 넘기지 말고 차분히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내 경험도 소중하다 이렇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가 뭔가 잘하면 그게 뭐 대단해하고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지요. 그런 경우엔 연락을 줄이고 나를 존중하는 친구에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몰라서 그래라며 깔보는 거지요. 이럴 땐 의견을 짧고 명확하게 말하고, 무시 발언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하고 짚어줘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내 수고가 당연시되고 고마움이 사라질 때 서운함이 큽니다. 이럴 때는 절대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 대화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자기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겉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취향부터 말하세요. 저는 커피보다 차가 좋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불편한 감정도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절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 말투와 태도를 바꾸세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어깨를 펴세요. 작은 목소리보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하세요. 눈을 피하지 말고 마주보세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넷째, 스스로 존중하세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도 그렇게 대합니다. 내 삶을 인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칭찬하세요. 나이 듦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지혜의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다섯째, 건강을 돌보세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 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걷기,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섯째, 작은 경계부터 세우세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쓰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세요. 대화 중 끼어들면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짚으세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엔 지켜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일곱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내 친절을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여덟째, 배우며 성장하세요. 책을 읽고 취미를 배우고 손주 세대에게 스마트폰을 배우세요. 늘 배우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아홉째, 유머 감각을 가지세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고 나 자신을 가볍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열 번째, 내 행복을 우선하세요. 불행한 관계는 정리하고 평안한 쪽을 선택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시하는 사람을 정리하면 어떤 평화가 찾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괜히 거리 두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남을 챙기느라 쓰던 시간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취미 배움으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나를 지켰다는 성취감이 생겨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좋은 관계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란 존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는 말이 오가는 관계가 제일 오래갑니다. 좋은 관계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좋은 관계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는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우며 서로를 북돋는 관계가 오래갈수록 더 빛납니다.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솔직하기. 둘째, 경계 지키기. 셋째, 감사 표현하기. 넷째, 함께 시간 보내기. 다섯째, 다름 인정하기. 이 5가지 원칙이 좋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평화롭게 관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올리고 존중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랑은 인생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상처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평화롭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